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7월 4일, 6일 강의를 맡은 인공지능 응용학과 김연웅이라고 합니다. 강의 관련해서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을 여기 적어 드릴 테니까 여기로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연웅, 서울특정, 네. 어, 먼저 우리가 이제 이틀 동안 다룰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은 이제 인공지능 혹은 기계학습 공부에 필요한 이제 기초 선형대수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영어로 리니어 알지브라라고 부르죠. 리니어 알지브라 그리고 최적화 강의를 이제 3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6일 강의에서는 오늘이 4일이죠. 그리고 6일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연구에 이제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 확률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형대수입니다. 이제 선형대수에서는 이제 행렬이라는 걸 다루는데요. 행렬은 우리가 이제 매트릭스라고 이제 부르죠. 네, 아마 이런 그 기초 선형대수 혹은 기하 벡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가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가능한 자세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행렬의 정의를 이제 다시 되짚어 보면 이제 행렬은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숫자들의 모음입니다. Array of numbers.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실수 체계에 대해서만 배웠었어요. 그래서 실수 체계, 뭐 1, 2, 뭐 파이, 뭐 2.7, 뭐 이런 녀석들은 다 실수 녀석, 실수 안에 있죠. 그래서 실수는 이제 이런 그 숫자들의 이제 모음이고요. 우리가 이런 숫자들을 이제 한 번에 이제 여러 개를 이제 고려를 하는 이제 벡터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늘여놓은 것들, 혹은 1, 0.1, 파이 이렇게 이제 세로로 이제 늘여놓은 것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두 개의 실수를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R2 안에 있는 원소라고 하고요. 이 녀석은 이제 R3에 있는 원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n개의 실수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n차원 벡터라고 부르고 이 녀석을 우리가 Rn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n 디멘셔널 벡터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런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런 벡터 역시도 아주 간단한 이제 행렬의 예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벡터들을 우리가 세로로뿐만 아니라 이제 가로로까지 이제 모아놓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행렬이라고 부르고요, 혹은 매트릭스라고 부르고요. 이 매트릭스를 우리가 A라는 매트릭스를 우리가 이렇게 적는다는 것은 A11, A12, 그다음에 A1N 그리고 세로로는 AMM1, AM2, AMN 로 이제 이렇게 적는다는 것은 이제 이 A라는 행렬은 가로로 이제 n개, 세로로 m개, 즉 m 곱하기 n개의 실수의 이제 모음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이 녀석은 우리가 아래 m 곱하기 n 차원에 있는 녀석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제 많은 정보들을 이제 다룰 수 있게 되죠. 그럼 이제 이런 그 행렬이라는 것의 어떤 그 엘지브레이크한 어떤 성질들을 이제 알아보기 전에 왜 우리가 이런 기계학습을 공부하기 위해서 혹은 인공지능을 공부하기 위해서 행렬을 공부하는지 그 모티베이팅 이그젬플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그잼플입니다. 대표적인 그 예로는 이제 텀 다큐먼트 매트릭스라는 게 있습니다. 텀 다큐먼트 매트릭스. 텀 다큐먼트 매트릭스는 뭐냐면 문장에 있는 이제 주요 단어들을 뽑아내서 행렬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다큐먼트 1, 그 첫 번째 문서에 뭐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더 구글 매트릭스 P is a model of the internet. 첫 번째 문서, 다큐먼트 1에는 구글 매트릭스라는 것은 인터넷의 모델이다. 라는 이제 문장이 들어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 다큐멘트는 PIJ is non-zero if there is a link on 웹페이지 I2J. 다큐멘트 2에는 웹 I라고 인덱스된 I라고 불리우는 웹페이지와 J라고 불리우는 매트릭스 사이에 연결 관계가 있으면 그 연결 관계에 이제 PIJ라는 이제 가중치를 준다 라는 의미를 가진 문장입니다. 다큐멘트 3는 더 구글 is used to rank our pages. 사실 이런 우리가 검색을 해서 얻는 페이지들에는 이제 그 페이지의 이제 중요도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세 번째 문장은 구글 매트릭스 앞에서 소개한 이제 구글 매트릭스라는 것은 이제 각 페이지의 중요도를 알려주는 매트릭스다라는 이제 문장을 담고 있고요. 다큐멘트 4는 한 4개까지만 해보죠. The ranking is done by solving a matrix eigenvalue problem. 네. 이 각 페이지의 이제 중요도라는 것은 매트릭스 아이겐밸류, 매트릭스의 고유값 문제를 이제 품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라는 그 문장이 이제 다큐멘트 4 안에 들어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다큐멘트 1부터 다시 보면 이제 다큐멘트 1에서 이제 중요한 이제 정보들, 중요한 단어들은 이제 구글, 매트릭스, 뭐 인터넷,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다큐멘트 2에서는 뭐 링크, 뭐 웹페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단어겠고요. 다큐멘트 3에서는 구글 매트릭스 그리고 뭐 랭크, 웹페이지 등등이 이제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큐멘트 4에는 이제 랭킹 그리고 뭐 매트릭스 아이겐밸류 프로블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단어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 각 그 다큐멘트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문장들의 중요한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행렬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에는 아이겐밸류, 그다음에 뭐 잉글랜드, 뭐 전혀 상관없는 단어부터 시작해서 뭐 FIFA, 뭐 지금 우리가 소개한 문장과는 별로 상관이 없죠. 그래서 구글, 그거는 이제 꽤 중요한 단어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인터넷, 링크, 매트릭스, 뭐 페이지, 뭐 이런 단어들이 이제 좀 등장했었죠. 페이지, 뭐 랭크, 그리고 이제 각 열에는 이제 문서들에 대한 인덱스가 이제 들어간다면 우리가 이런 표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큐먼트 1에 여기 행에 있는 단어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 1, 등장하지 않으면 0을 이제 어사인한다라고 하면 이제 아이겐밸류에는 0이 어사인 되겠죠. 다큐먼트 1에 대해서. 그리고 잉글랜드에는 2, 피파에는 2, 0. 그리고 다큐먼트 1에 보면 구글, 매트릭스, 인터넷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니까 여기에 1, 그리고 어, 네, 매트릭스도 1이죠. 네. 그래서 요런 000, 11, 0100이라는 숫자들이 이제 어사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큐먼트 2에는 아이겐밸류라는 단어는 없고요. 잉글랜드라는 단어도 없고, 피파라는 단어도 없고, 구글이라는 단어도 없고, 그다음에 인터넷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근데 이제 링크라는 단어는 있고요. 그리고 웹페이지라는 단어는 또 있죠. 그래서 매트릭스 0, 0, 1, 0, 그다음에 페이지라는 단어가 있고요. 페이지라는 단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랭크라는 단어는 없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구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큐멘트 3에도 이제 0과 1을 이제 어사인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런 행렬, 어, 다큐먼, 텀 다큐먼트 매트릭스라는 것이 이제 주어져 있을 때, 어, 우리가 이 텀 다큐먼트 행렬을 우리가 이제 A라고 이제 부른다면, 이 A는 지금 우리가 총 10개의 단어를 이제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여기 밑에 이제, 어, 웹이라는 이제 단어도 이제 넣어줄게요. 그래서 0, 1까지 해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딱 10개가 되죠. 그래서 얘는, 어, 세로로, 세로로 이제 10개, 즉 10개의 이제 행이 있기 때문에 10 곱하기, 그리고 문서의 개수가 이제 지금은 4개가 있으니까, 아래 10 곱하기 4, 즉 40차원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AIJ, 즉 i번째 행과 J번째 열에 있는 숫자를 우리가 AIJ라고 이제 주로 표기를 하는데요. 이 녀석은 number of times term I occurs in document J. 즉 i번째 행에 있는 단어가 J번째 다큐먼트에서 등장하는 횟수를 우리가 AIJ라고 하고, 그런 AIJ로 이제 구성된 행렬을 우리가 이제 A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고 싶냐면, 이런 텀 다큐먼트 매트릭스가 있을 때 document relevant to 이 구글과 인터넷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행렬을 찾고 싶어요. 이건 이제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이제 Q라는 이제 벡터가 있는데, 이 Q는 이제 구글과 인터넷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벡터예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기할 수 있어요? 이제 구글 행에 대해서는 이제 1을 어사인하고, 인터넷 행에 대해서는 구글과 이제 인터넷이 있는 행에 대해서는 1을 어사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0을 어사인하면 되겠죠. 이 녀석은 0, 0, 0, 1, 1, 0, 0, 0, 0, 0. 그래서 얘는 이제 10차원 벡터로서 우리가 타겟팅하고 있는 그런 정보들을 이제 담고 있는 이제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쿼리, 이 Q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보통 쿼리라고 부르는데, 이 쿼리 그 자신이 이제 일종의 이제 다큐먼트가 되겠죠. 네. 그럼 사실 얘가 뭐
그 딱, 어, 어, 그, 이제 이 Q와 이 Q를 이제 이 벡터 Q에 대한 이제 정보를 그래도 제대로 담고 있는 행렬을 혹은 그 다큐멘터를 찾으려면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 A라는 텀 다큐멘트 매트릭스의 열 벡터 A를 여기다 이제 다시 적을게요. 그래서 얘는 다큐멘트 1, 다큐멘트 2, 다큐멘트 3에 대한 이제 컨텍스트들을 이제 담고 있는데요. 이제 총 이제 4개의 다큐멘트가 있죠.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는 이제 Q랑 구글과 인터넷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Q와 가장 유사한 이제 열을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그 다큐멘트는 이제 이 Q라는 벡터에 대한 이제 정보를 이제 잘 담고 있다는 이제 뜻이 되니까요. 근데 사실 이렇게 어, 이런 열 벡터들이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이 다큐먼트 벡터들과 이제 텀 다큐먼트 매트릭스의, 어, 그 텀 다큐멘트 매트릭스의 이제 열 벡터와 이제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지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지표가 바로, 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Q와 유사한 다큐먼트 컬럼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제 놈이라는 것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태스크를 위해 이제 mathematical formulation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mathematical formulation. 그래서 얘를 이제 다시 phrase를 하면 이제 A라는 행렬에 어, 열들 중 Q와 가장 가까운 그 열을 이제 찾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이제 목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쪽에 이 A의 열 벡터와 혹은 열 벡터와 열과 Q 사이의 거리를 이제 측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 벡터와 Q 사이에 이제 거리를 측정할 수 있으면 다시 좌측으로 돌아가서 이제 뭐 Q와 다큐멘트 2의 거리를 쟀더니 뭐 3이고 1과 쟀더니 2고 뭐 이제 3과 Q를 쟀더니 뭐 1.1이고 그다음에 Q와 다큐멘트 4의 거리를 쟀더니 뭐 0.2다. 이러면 이제 다큐멘트 4가 쿼리 Q에 대한 정보를 가장 잘 담고 있는 혹은 Q와 가장 유사한 어, 다큐멘트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가 있겠죠. 그럼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기반으로 이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놈이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널리 쓰이는 놈 중 하나는 바로 에런 놈입니다. 이제 에런 놈은 뭐냐면 A의 점입니다. 점 J 마이너스 Q 즉 이제 그 매트릭스 A의 컬럼과 이제 Q 사이의 거리를 잴 건데요. 요거에 그 Q 사이에 이제 에런 놈은 이제 어떻게 정의되냐면 sum of i는 1에서 10까지 10 아니죠. 10이죠. 이제 10개의 컴포넌트가 있으니까요. A의 ij 마이너스 Q의 i 여기서 이 aij라는 녀석이 바로 이제 j 번째 열의 원소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첫 번째 인덱스는 그냥 1부터 이제 10까지 돌아가는 인덱스고요. 그래서 이
A라는 행렬에서 이제 J번째 이제 열을 보면 A의 1J, A의 2J, A의 10J 뭐 이런 원소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 열을 우리가 A의 점 J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얘는 이제 커스터머리한 그런 노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의 J번째 열에 있는 원소와 A의 J번째 열에 A의 이제 J번째 열과 이제 Q라는 이제 벡터의 이제 거리를 비교를 하는 Q라는 이제 벡터와의 이제 거리를 이제 측정을 하는데 이 L1 놈은 무엇이냐면 이제 J번째 열의 J번째 열의 첫 번째 원소와 Q 벡터의 첫 번째 원소의 차이의 절대값. J번째 열의 두 번째 원소와 Q의 두 번째 원소의 차이의 절대값. 이렇게 해서 모든 컴포넌트들의 절대값의 차이를 단순히 더한 것을 우리가 이제 에러놈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L2놈도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L2놈은 A의 여기에 이제 절대값 기호 두 번 있는 거에서 우리가 좌측이에요. 좌측에 이제 1, 아래에 이제 인덱스 1을 적고요. 에런 놈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L2 놈은 .j -q 그리고 2놈이라고 이제 적고요. 얘는 무엇을 뜻하냐면 루트의 썸의 i는 1부터 10까지 a의 ij -qi의 제곱 즉 i번째 컴포넌트의 차이의 제곱합의 루트. 아마 기하 벡터를 이제 잘 기억하고 있는 친구는 이제 굉장히 이제 익숙한 표현일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벡터 사이의 이제 거리가 됩니다. 유클리디안 거리라고 불리우는 그 거리이고요. 그리고 L 인피니티 놈은 L 무한대. 인피니티 놈 역시 이제 머신러닝 리터레처에서 이제 굉장히 자주 쓰이는 이제 놈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면 좋습니다. A의 .j, 즉 J번째 열과 Q 사이의 인피니티 놈은 이제 어떻게 정의되냐면 max의 i의 A의 ij -q의 i 즉 Q 벡터의 i번째 행에 있는 원소와 J번째 열의 i번째 행에 있는 원소의 차이의 절대값의 인덱스 i에 대한 최대값 즉 모든 행을 다 훑어보고 그 행에서의 그 컴포넌트들의 차이값의 최대값이 바로 L 인피니티움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다시 원래 문제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우리의 목표는 A의 컬럼 중에서 Q와 가장 가까운 이제 컬럼을 찾는 건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거리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거리라는 개념이 뭐 L1도 있고 L2도 있고 L 인피니티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LQ라는 거리도 있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제 어떤 거리를 썼을 때 가장 렐러번트한 다큐먼트가 나올지는 사실 명확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어떤 놈을 기준으로 거리를 택할 것이냐는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에 따라서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태스크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런 매트릭스라는 개념이 이제 활용이 되고 이를 우리가 수학적으로도 이제 간결하게 이제 다 정보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그젠플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이그젠플 예를 이제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기 중에 머신러닝 1이나 2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인공지능 응용학과에서 열리는 여러 가지 기계학습 관련 과목들을 들으면 더 많은 이제 예제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매트릭스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리스에서 리니어 오퍼레이터.
사실 이제 굉장히 이제 낯선 단어일 거예요. 리니어. 사실 뭐 리니어는 익숙한 단어죠. 그래서 오퍼레이터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낯선 단어일 텐데요. 사실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적을 정의를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복잡한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제 매트릭스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들을 모은 어떤 테이블로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얘는 리니어 오퍼레이터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오퍼레이터라는 것을 우리가 적기 전에 그 매트릭스 행렬의 이제 곱에 대해서 한번 다시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렬 n by n 차원 행렬이 있고 그다음에 n by n 차원 행렬과 m 차원 벡터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 곱하기 x라는 것은 매트릭스 곱이죠.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매트릭스 곱은 제가 이제 a를 이제 편의상 이제 이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aij 그리고 x는 이제 xi. 그래서 x에 대한 인덱스 i는 m부터 n까지 이제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은 요것과 매트릭스 큰 매트릭스 a와 작은 벡터 x의 곱인데 얘는 a의 첫 번째 행과 그다음에 x를 이제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곱해서 나온 값. 즉 a의 i, j, x의 j, 썸의 j는 1부터 n까지. 이게 x가 n차원 벡터죠. 네, 미안합니다. 그래서 j는 1부터 n까지. 즉 a의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원소와 x의 첫 번째 행의 a의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 원소와 a의 첫 번째 행 그리고 a의 첫 번째 행의 두 번째 열의 원소와 x의 두 번째 행 이렇게 순서대로 각각 곱해서 이제 더한 녀석을 이제 첫 번째 행에 이제 어사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인덱스가 틀렸죠. 첫 번째 행이기 때문에 a의 1행 그 다음에 j열 그리고 인덱스 j는 1부터 n까지 움직이고요. 이런 식으로 썸의 j는 1부터 n까지 a의 m의 j 곱하기 xj 로 이루어진 벡터를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이런 그 행렬과 벡터의 곱은 이런 식으로 정의되는구나 라고 이제 지금부터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얘는 총 1행과 x의 곱, 2행과 x의 곱, 점점점해서 n번째 행과 이 벡터 x의 곱 해서 총 m개의 컴포넌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은 이제 m차원 벡터입니다. 그럼 이 행렬 벡터 곱을 잘 생각해 보면 이 행렬은 사실 우리가 뭘로 이해를 할 수 있냐면 n차원 벡터를 m차원 벡터로 옮기는 녀석이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m이 3이고 n이 2면 a는 뭐 a11, a12, a13 a의 21, a의 22, a의 23 x를 우리가 x1, x2, x3로 표기하면 x1, x2, x3가 어떤 값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a의 엔트리 원소들이 어떤 값이든 상관없이 a 곱하기 x라는 녀석은
항상 A11 더하기 A12 X2 더하기 A13 X3 그리고 A21 X1 더하기 A22 X2 더하기 A23 X3 이제 정의가 되고요. 이 녀석은 이제 2차원 벡터가 되겠죠. 그렇죠? 즉 언제나 A라는 행렬은 3차원 벡터를 이제 2차원 벡터로 이제 옮겨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매트릭스 곱이 정의되기 때문에 A를 우리가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이제 부르는데 사실 리니어 오퍼레이터로 이제 불리는 이유는 여기 A에다가 임의의 실수 C1, C2와 이제 두 벡터 X1, X2에 대해서 C1, X1 더하기 C2, X2를 하게 되면 얘는 항상 C1, AX1 더하기 C2, AX2로 이제 쪼개지게 됩니다. 즉 상수 C1, C2 상수 C1, C2는 이 바깥으로 항상 튀어나오게 되고요. 먼저 이렇게 이 합이 이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적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적으니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얘는 먼저 정의에 의해서 정의라 함은 이 매트릭스 곱의 정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직접 손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손으로 적어서요. 그런 다음에 C1 상수가 이렇게 바깥으로 이제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이제 리니어리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A라는 행렬은 M차원 벡터를 N차원으로 이제 옮긴다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오퍼레이터라고 부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지는 것 때문에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이 AX라는 것을 사실 그 컬럼들의 A의 컬럼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A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고요. X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좀 N개 이렇게 벡터가 있죠. 그래서 이 컬럼들을 우리가 A의 점의 J라고 불렀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그 첫 번째 열이니까 점의 1 그리고 마지막 열은 점의 N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 A의 점의 1 곱하기 얘는 벡터죠. 벡터 곱하기 실수 쪼쪼쪼 해서 A의 점의 N 곱하기 N차원 벡터죠. 점의 N 곱하기 XN으로도 우리가 적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사실 앞에서 소개한 앞에서 우리가 다시 되짚어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그냥 전개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가 행렬이라는 것을 왜 다루는지 좀 더 프랙티컬한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모티베이션을 얻었고요. 사실 이 행렬이라는 것은 그 정보를 담고 있는 테이블이지만 뿐만 아니라 리니어 오퍼레이터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행렬의 어떤 알지브레이크한 그 프로퍼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